내일이 두렵고 걱정이 많은 순간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철학을 빌려 불안하고 우울한 마음이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순간을 조금이나마 덜어보려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나요? 오늘 날씨가 어떨지 같은 편안한 생각보다 해결해야 할 일들, 누군가의 반응, 건강 결과 같은 걱정이 앞서지 않나요? 해가 뜨기 전 새벽에 깨어 머리는 계속 돌아가고 몸은 피곤한 느낌, 예약과 대화와 돈 문제와 건강 불안, 설명하기 어려운 막연한 두려움까지 한꺼번에 올라오는 시간. 저녁이면 나아질까 싶지만 오히려 어둠이 깊어질수록 걱정의 소리도 커지고 작은 일도 산처럼 부풀어 오르죠. 내일 아침이면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또 다른 생각을 불러오고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걱정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건강검진 한 번 해도 마음이 무거워지고 약을 챙겨 먹기 시작하면 이제 정말 나이가 든 걸까 싶습니다. 누군가의 갑작스러운 병 소식에 나도 곧 그렇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칩니다. 자녀들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잘 지내는지, 손주들은 건강한지, 내가 아프면 짐이 되는 건 아닌지, 경제적으로 흔들리면 어떻게 버틸지, 배우자와 둘만 남았을 때 서로에게 어떤 힘이 될 수 있을지, 이런 생각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집니다. 30대와 40대의 마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직장의 평가와 승진, 아이 교육, 부모님 건강, 대출 상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먼저 마음을 누르고 나는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모두 다 잘하는데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잠을 밀어내고 낮에도 불안을 놓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느끼는 두려움과 걱정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조금 가볍게 만드는 길이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 시작은 오래전 로마의 황제가 일기장에 남긴 한 문장입니다. 전쟁과 역병과 배신과 가족의 죽음을 지나온 사람의 고백이죠.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일이 아니라 그 일을 바라보는 당신의 생각이다. 처음 들으면 현실을 너무 단순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천천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일상과 감정을 놀랄 만큼 정확히 꿰뚫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제 그 뜻을 삶의 언어로 풀어보고 오늘부터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건네려 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건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친한 사람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하루가 지나도록 답이 없을 때 어떤 마음이 떠오르나요? 어떤 이는 바쁘겠지 하고 넘깁니다. 또 어떤 이는 내가 뭘 잘못했나, 나를 피하는 건 아닐까 하며 밤새 뒤척입니다. 사실은 휴대폰을 두고 나갔거나 일이 몰려 확인을 못했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답이 없다는 사실은 중립적입니다. 거기에 나만의 해석이 붙으며 불안이 커지는 것이죠. 건강검진을 앞둔 밤도 같습니다. 병원 예약이라는 사실은 그저 내일 오전에 검사를 받는다는 문장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머릿속에서는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하지로 시작해 큰 병이면 치료비는 얼마나 들고 가족들은 얼마나 걱정할지까지 줄줄이 이어집니다.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상상이 먼저 마음을 괴롭힙니다. 직장에서 누군가 잠깐 보자고 할 때도 마찬가지죠. 무슨 이야기인지 듣기도 전에 내가 실수했나 하는 불안이 앞서지만 실제로는 단순한 확인일 때가 많습니다. 생각이 사실보다 더 큰 고통을 만든다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우리는 실제보다 더 크게 두려워할까요? 이걸 이해하면 스스로를 덜 책망하게 됩니다. 우리의 뇌는 생존을 위해 설계되어 최악을 먼저 예측하는 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숲에서 바스락 소리만 나도 맹수를 떠올린 존재가 살아남았던 시간의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죠.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을 더 오래 기억하고 아직 오지 않은 위험까지 상상하는 성향. 여기에 과거의 경험과 상처가 더해집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아팠던 기억은 뇌에 저장되고 다음번에 경고를 울립니다. 예전에 건강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받아봤다면 지금 상태가 괜찮아도 검진 앞에서 마음이 흔들립니다.
상사에게 혼났던 기억은 그 사람의 이름만 떠올라도 긴장을 키우고,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다면 새로운 만남 앞에서 먼저 두려움을 꺼내게 됩니다. 약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본능이 그렇게 만들 뿐입니다. 다만 이 보호가 현재의 사실에 과거의 그림자를 덧칠해 실제보다 과도한 불안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 하나, 우리는 실제 고통보다 예상하는 고통으로 더 많이 힘들어합니다.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동안 상상 속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마음껏 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대응하느라 지금에 집중하지만 상상 속에서는 끝없이 무서운 그림을 키울 수 있습니다. 스토아의 가르침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감정에 휘둘리기 전에 생각을 먼저 살피자. 감정을 억누르라는 말이 아니라 감정을 만들기 전에 작동하는 해석을 살피자는 제안입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을 해석하고 감정이 뒤따릅니다. 우리는 보통 마지막에야 내가 불안하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그 감정을 없애려 애쓰지만, 스토아는 가운데 단계를 바꾸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 사람이 나를 피하는 걸까? 아니면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 사실은 무엇이고 상상은 무엇일까? 이 질문만으로도 감정의 색이 달라집니다. 쉽지 않지만 연습하면 분명 달라집니다. 첫걸음은 지금 내가 사실을 보고 있는가, 상상을 보고 있는가를 구분하는 습관입니다. 현실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을 건넵니다. 종이 한 장을 꺼내 둘로 나눕니다. 왼쪽에는 사실, 오른쪽에는 생각이라고 적고 지금 불안을 만드는 상황을 적어봅니다. 내일 오전에 병원에서 검진을 받는다는 문장은 왼쪽에 단 한 줄이면 끝입니다. 그 옆에는 결과가 나쁘면 어쩌지부터 가족의 걱정까지 여러 줄이 이어질 겁니다. 문자에 답이 없다는 사실도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싫어하는 것 같다는 추측은 오른쪽의 문장들입니다. 상사가 잠깐 이야기하자고 했다는 문장도 왼쪽의 단순한 기록입니다. 그 다음의 추측은 오른쪽의 상상들입니다. 이렇게 적고 나면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나는 사실보다 해석에서 훨씬 더 많은 고통을 느끼고 있구나. 해석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림일 뿐이라는 걸요. 이 연습은 기술이나 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조용한 자리와 종이 한 장으로 충분합니다. 몇 번만 해보면 머릿속에서도 자연스럽게 분리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나는 사실을 보고 있나, 상상을 보고 있나? 이 질문이 자동으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오며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알겠는데 그게 쉽게 되나?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남들은 다 괜찮아 보이는데 나만 이런가? 잠깐 멈추고 이 말을 꼭 받아주세요. 당신은 약하지 않습니다. 지금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은 아주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입니다. 당신이 지나온 시간에는 기쁨도 있었지만 아픔도 많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은 다시는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다고 배웠고, 그래서 더 조심하고 더 대비하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한 번의 실수가 돌이키기 어려운 결과를 만들 수도 있음을 알게 되니 더 신중하고 더 불안한 겁니다. 이건 삶을 잘못 살아서가 아니라 여기까지 버텨온 사람의 흔적입니다.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견뎌냈고 지금도 견디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두가 잘 사는 것 같아도 사람들은 제각각의 걱정을 품고 살아갑니다. 건강을, 관계를, 돈을, 미래를, 누구나 비슷한 무게를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만 이런가 하는 생각은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감정에 완전히 휩쓸리지 않도록 한 걸음 떨어져 보는 연습입니다. 아,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그럴 수 있지. 이 감정이 사실에서 왔을까, 상상에서 왔을까? 이 질문이 감정의 파도의 작은 방파제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세요. 왜 나는 이럴까 하고 자신을 몰아세우기보다 지금 불안하구나.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천천히 가보자 하고 스스로를 토닥여주세요. 그 한마디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진정됩니다. 이제 행동으로 옮겨봅시다. 불안이 클수록 무력감이 먼저 올라옵니다. 그럴 때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로 시작하세요. 검진이 걱정되면 보험증을 챙겨놓는 일, 편한 옷을 미리 준비하는 일,
중요한 일을 앞두고 불안하면 할 일을 종이에 적고 필요한 자료 하나만 확인하는 일, 사람을 만나기가 부담스러우면 인사말 한 줄만 떠올려두는 일, 작은 행동 하나가 무력감을 낮추고 나는 뭔가 하고 있다는 감각을 되돌려줍니다. 생각은 머릿속에 있을 때 가장 무겁습니다. 밖으로 꺼내면 가벼워집니다. 종이를 꺼내 내일 해야 할 일을 몇 가지만 적어두세요. 많을 필요 없습니다. 3가지에서 5가지 사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약 챙기기, 예약 확인하기, 소중한 사람에게 안부 전하기, 잠들기 전 책 한 페이지. 이렇게 정리해두면 막연한 불안이 줄어듭니다. 다음 날 종이를 보고 하나씩 체크하면 됩니다. 작은 체크 하나가 하루를 버틸 힘을 키웁니다. 호흡은 가장 빠른 안정장치입니다. 지금 여기서 함께 해봅시다. 편안히 앉아 손을 무릎에 올리고 시선을 부드럽게 낮춥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4번 세어 들이마시고 잠시 멈춥니다. 입으로 6번 세어 길게 내쉽니다. 다시 잠시 멈춥니다. 들이마시고 멈추고 내쉬고 멈추는 리듬을 몇 분만 이어가 봅시다.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아 떠났네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숨으로 돌아옵니다. 몇 분 뒤 눈을 뜨고 가슴이 조금 편해졌는지 살펴보세요. 이 짧은 시간만으로도 마음은 방향을 바꿉니다. 잠들기 전이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 언제든 반복해도 좋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며 감정을 키울 때는 몸이 생각의 고리를 끊어줍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집 안을 천천히 걸어보고 2 팔을 위로 올렸다 내리고 목을 좌우로 돌려봅니다.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마주하거나 창가에 서서 바깥 풍경을 바라보는 짧은 시간도 좋습니다. 발목을 천천히 돌리며 오늘의 몸을 확인해 보세요. 짧은 산책은 더없이 좋습니다. 햇빛과 바람과 발걸음의 리듬이 생각의 매듭을 풀어줍니다. 불안은 과거나 미래에서 큽니다. 왜 그때 그랬을까 하는 후회와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상상이 마음을 채웁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행동 하나는 무엇일까? 검진이 걱정되면 지금 보험증을 챙기는 일, 미래가 불안하면 오늘의 할 일 하나를 끝내는 일, 관계가 걱정되면 짧은 안부 메시지를 보내는 일, 행동 하나에 집중하면 무력감에서 벗어나고 다음 행동으로 이어지는 길이 열립니다. 오늘부터 바로 해볼 수 있는 작은 실천을 생활 속에 놓아봅시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몇 번 쉬는 의식, 오늘 할 일 3가지만 적고 하나씩 표시하기, 불안이 올라오면 차가운 물로 손을 씻으며 지금으로 돌아오기, 걱정이 떠오를 때 이건 사실일까 상상일까 하고 묻기, 하루에 잠깐이라도 걷기, 잠들기 전에 오늘 괜찮았던 순간 하나 떠올리기, 가까운 사람에게 짧은 안부를 전하기, 따뜻한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며 온기와 향에 집중하기, 좋아하는 음악 한 곡을 끝까지 듣기,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조용히 자신에게 말해주기. 모두 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마음에 담기는 것 하나만, 내일은 또 하나만. 이제 다시 그 문장으로 돌아옵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일이 아니라 그 일을 바라보는 당신의 생각이다. 스토아의 핵심은 우리는 일어나는 일을 바꿀 수 없지만 그 일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비를 멈출 수는 없어도 우산을 펼칠 수는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을 바꿀 수는 없어도 그 말을 해석하는 시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일을 예측할 수는 없어도 오늘 준비하는 방식은 고를 수 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과 통제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할 때 무력감은 줄고 힘이 생깁니다. 검진의 결과, 타인의 생각, 경제의 흐름, 세월의 방향, 이미 지나간 과거는 우리 손을 벗어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하는 태도, 내가 건네는 친절, 지금의 지출 관리, 몸을 돌보는 습관, 과거를 해석하고 배우는 시선은 내 손 안에 있습니다. 불안이 올라올 때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인가를 먼저 묻고 손 밖의 것은 내려놓으며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를 고릅니다. 자료를 한 번 더 훑어보고 일찍 잠자리에 들기,
상대의 감정은 상대의 몫임을 기억하고 나의 태도는 부드럽게 유지하기. 건강을 향한 오늘의 한 걸음을 선택하기. 이렇게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마음을 바꿉니다. 스토아의 태도는 감정을 없애자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을 인정하되 감정이 전부가 되지 않게 하자는 제안입니다. 불안이 올라올 때 나는 지금 불안하구나 하고 인정하고 한 발짝 물러서서 묻습니다. 이 불안은 사실에서 왔을까? 상상에서 왔을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지금 당장 선택할 수 있는 행동 하나는 무엇일까? 이 질문들이 우리를 생각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파도에 떠밀리는 존재가 아니라 방향을 고르는 존재로. 로마의 황제는 아침마다 이런 다짐을 남겼습니다. 오늘 나는 여러 유형의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들의 행동이 내 가치를 정하지는 않는다. 나는 상처받지 않을 것이다. 이 확신은 바깥이 나를 좌지우지하지 못한다는 기억에서 나옵니다. 내 마음을 결정하는 것은 외부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해석과 대응이라는 믿음입니다. 이 철학을 하루에 녹이는 간단한 루틴을 만들어 봅시다. 아침에는 오늘 마주할 일들 가운데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을 떠올립니다. 불안이 밀려올 때는 사실과 상상을 나누어 보며 생각을 바로잡습니다. 저녁에는 오늘 내가 통제 가능한 것에 집중했는지 돌아보고 내일의 작은 행동 하나를 고릅니다. 이 세 가지 질문만으로도 하루는 달라집니다. 여기까지 긴 이야기를 함께 걸어와 주어 고맙습니다. 읽는 동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면 다행이고, 여전히 무겁더라도 한번 해볼까 하는 작지만 단단한 마음이 생겼다면 이미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세계를 걷고 있고 불확실함 앞에서 불안을 느끼는 건 지극히 당연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불안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불안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도 불안이 전부가 되지 않도록 다루는 힘은 키울 수 있습니다. 그 힘은 생각을 바꾸는 연습에서 시작합니다. 내일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다. 결과는 아직 모른다. 그 사람은 오늘 바빴을 수도 있다.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문장을 조금씩 바꾸면 마음은 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오래된 생각의 습관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지만 가능하고 연습으로 더 좋아집니다. 하루에 한 번만 불안이 올라올 때 이건 사실일까 상상일까를 묻는 것부터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견디고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냈고 지금 이 글을 읽고 있습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불안해도 앞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대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처럼 버티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는 각자의 걱정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몰아세우지 말고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것만으로 충분해. 내일은 오늘의 내가 만들어갑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 하나가 내일의 마음이 됩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하루씩.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불안과 같은 희망을 품은 사람들이 당신 곁을 걷고 있습니다. 힘들 때는 가까운 사람에게 짧게라도 말을 건네보세요. 요즘 조금 힘들어. 그 한마디가 마음의 무게를 덜어줍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당신의 말을 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면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오늘의 하루에서 괜찮았던 순간 하나만 떠올려 보세요. 날씨가 좋았던 느낌, 맛있게 먹었던 한 끼, 누군가의 미소, 이 글을 끝까지 읽어낸 집중. 아주 작은 것이어도 좋습니다. 그 순간을 마음속에 놓고 조용히 감사하세요. 내일을 떠올릴 때도 단 하나만 생각하세요. 아침에 창문을 열고 숨 3번 깊게 쉬기 같은 소박한 행동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해봅니다. 내일도 괜찮을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아직 믿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입 밖으로 내거나 마음속으로 낮게 읊조리며 그대로 잠에 들면 됩니다. 생각이 바뀌면 감정이 달라지고 감정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첫걸음은 아주 작습니다. 오늘 하나, 내일 하나. 당신은 이미 충분히 훌륭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괜찮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문장을 다시 마음에 새깁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일이 아니라 그 일을 바라보는 당신의 생각이다. 오늘부터 생각을 조금씩 다듬어 봅시다. 사실과 해석을 분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며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를 고르는 일. 당신은 혼자가 아니고 충분히 잘하고 있으며 내일도 모레도 분명 괜찮을 것입니다. 편안한 밤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아침이 오면 창문을 열고 깊게 숨 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하루가 조금씩 가벼워지고 마음의 평화가 스며들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